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한 주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동 거셨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달려봐야죠. 어저께 이어서 화요일 매일 행정법 정인영, 여러분의 실력을 매일매일 책임지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은 다음 중 24년도 국무원 국어 문제, 다음 중 직무상 위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자, 손실보상 말고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자, 이것도 헌법에 규정은 있어요. 헌법 29조에 가보면 국가배상법의 근거가 되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봐라.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법률을 만들려고 그랬지 국가배상법을 만들려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인데 헌법에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률로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때 공무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법률로 만들 때 이 법률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거예요. 법률에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손해배상을, 그 다음에 하나는 민법에 의해서 기타 공공단체 또는 사인 간에,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손해배상, 기타 공공단체 손해배상, 이렇게 하고 손해배상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는 민법. 그래갖고 법률을 만들어서 진짜 법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 그러면 2조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5조도 있어요. 영조물에서 발생한, 영조물 하자죠. 하자. 그냥 영조물도 아니에요. 공공의 영조물이에요. 공공의 영조물로 인한 하자로 인한 피해. 그랬을 때 손해배상, 국가나 지자체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갖고 돼 있으니까 영조물, 즉 국가나 지자체 손해배상을 하는데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 피해 발생. 그 다음에 이제 6조에 보니까 비용 부담자도 책임져라. 그래서 이게 책임의 주체가 새롭게 늘어난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있는 책임인데 또다시 비용 부담자가 원래 책임자한테 가라 그러지 말고 피고 선정을 조금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갖고 조문을 요런 정도 하고, 그 중에 이제 공무원 2조. 자, 이거 집, 고, 위, 손, 인.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누는데, 이걸 7가지로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자,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자, 이렇게 갖고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발생했을 때, 이 피해는 생명, 신체 이렇게 나오고, 또 재산상 피해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재산상 피해 이랬을 때 생명신체 위자료, 재산상 피해 위자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행위가, 자, 자기 행위도 되고 부자기 행위도 되고, 부자기 행위는 적어도 자기 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행위를 안 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자기 의무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해서 신청했다, 또 재량이 영으로 수축했다,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만 좀 아시면 되죠. 그럼 자기 의무가 발생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를 했는데 그 자기가 요럴 때는 부자이고, 요 자기가 어떤 행위인데 불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일 때는 불법, 법규상 조리상 신청, 재량 영으로 수축, 자기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냥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불법, 그럼 불법이니까 고의, 과실이 있는 법에 관한 위법행위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불법행위, 고의, 과실은 위법인데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만약에 여기에 직무와 관련 없이 사경제 주체로서 가면 그럼 민법으로 가셔야지. 이건 민법으로. 직무가 돼야 공무원의 직무로서 국가배상법을 가는 거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인데 사경제 주체, 그럼 민법이야. 기타 공무원단체 민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니까 뭐라고 돼? 권력적용, 비권력적용, 사경제 주체는 제외다 이렇게 나와야죠. 요걸로 이해하는 게 맞잖아요. 안경, 동그라미 2개, 안경 2개 이렇게. 공직, 직, 고, 위, 손, 인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요게 전부 다 여러분한테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하나씩 요건에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돼요.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1번. 국가의 철도운행. 여러분, 철도 그러면 사경제 주체로서 이제 민영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민영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경제 주체니까 민법 가셔야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국가의 철도운행 사업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 주체 자본을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사고 공무원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민법 규정에 따라 와 맞는지 뭐 그냥 정답이 1번이었어요. 바로. 2번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권력, 비권력. 포함. 하지만 위에처럼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면 이건 뺨. 그다음에 항고소송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되었다면 위법하면 바로 고의거실이 됩니까? 따로따로 별개 별도로 구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바로 인정된다 안 되지. 4번 공무원에게 경고시 있을 때 피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만약 공무원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서 구성할 수 없다. 원래 공무원에게 경고시면 국가만 책임져야 돼. 근데 모르고 사인에게 공무원이 책임을 졌다면 구상권 그건 민법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아구 정답은 1번. 판례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런 큰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신다면 조금 더 빨리 정리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매일 행정법 정리되겠습니다.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